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희 씨가 아버지한테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세요. 근데 참 얘기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자리가, 이 방송이라는 출연의 자리가 은희 씨가 이 방송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하기 어려웠던 어려운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발 딱 더 내디디신 거예요. 이게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은희 씨의 아버님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면도 많았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무섭게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매를 대거나 애들 정말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신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좋을 때는 뭐 돌 주우러 갈까? 이렇게도 하시고 오토바이 한 번 타고 한 바퀴 돌까? 이렇게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다정하게 대해주신 적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을 이해가 돼요. 하나는 그 시대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일제를 겪으시고 그다음에 6.25 전쟁을 치르시고 굶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은 그리고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고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식이 뭔가 이렇게 좀 일을 잘 못한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반복을 하면 갑자기 걱정이 확 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강인한 내면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주 호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인하게 뭘 애를 키우기 위해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막 푸시업을 시키고 너무 이렇게 한다고 아이가 강인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님의 의도는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은희 씨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희 씨 아버님을 뵙진 않았지만 이분을 좀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굉장히 불안하신 분이에요. 내면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해서 걱정이 되면 내가 너가 참 걱정이 된다가 아니라 막 성질을 내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 잃어버리고 나서 찾으면 애 엉덩이를 막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어디 갔었어? 네, 그래가지고 보통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내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어머. 우리 부모가 너 이놈의 자식 막 이러고 야단을 치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우리 부모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어른이 되면 이걸 이해하지만 이걸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 늘 좀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불안 때문에 이 아버지가 확 버럭 화를 내고 강인해져라 이렇게 해서 화를 내신 건데 물론 출발의 시점은 자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셨겠지만 너무나 방법을 모르셨던 거고 그 방법이 너무 잘못된 거죠.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불안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은희 씨 같은 댁이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런 집이 많은데요. 저는 애들 정말 째려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눈 흘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키우라는 건 아니에요. 왜 아이를 가르치실 때 왜 화를 내십니까? 그렇잖아요. 애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왜 안 되냐고요. 그거를 꼭 너 죽을래. 뭐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집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혼내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목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 본전을 못 찾거든요. 혼나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내가 잘하는 몇 가지만 하고 복지부동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늘 실패를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 도전을 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차라리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너무나 아이를 강인하게 키우겠다는 생각 때문에 따끔하게 해서 애를 완전히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겁에 질리게 해놓고는 잘해야 돼 이러면 잘할 수가 있냐고요. 그죠? 그리고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너는 왜 하는 것마다 그 모양 그 꼴이니? 너는 왜 애가 그거밖에 못하니? 이러면 애가 잘해야지 이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그렇죠. 이건 당연히 후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출발은 장대하나 출발은 좋은 마음에서 출발을 하나 사실은 이런 방법을 썼을 때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럭버럭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뭐 저도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제 감정 조절을 잘 못하겠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하겠고 네. 왜냐면 그걸 숨겼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낳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에 대충 응대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뭐 융통성 같은 게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뭐 그런 분이시니까 뭐 이 정도라고 넘어가는데 네네. 지금 우리 이제 은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화를 내시면 뭐 몸을 어떻게 할 바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저 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나이에도.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 심리 상태가. 우선 제 앞에서 화를 내시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심장이 막 떨리고요. 그리고 머릿속이 또 하얘지고 손발이 또 이렇게 저릿저릿 저려와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신체화 증상 뭐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요. 근데 있잖아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 이 정체가요.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은 인간한테 꼭 필요하기도 해요. 왜 오늘같이 좀 길이 미끄러울 것 같은 날은 조금 불안해야 조심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을 걸을 때 조심조심.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존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불안이 적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불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또 범죄를 저질러요. 일을 턱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있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적당히 참 힘든데 은희 씨의 아버님 역시 불안해서 굉장히 내적으로 강인해야 되고 자식도 강인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우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유발이 돼요. 예를 들어 범불안 이런 거는요. 어떤 것에도 불안해요. 뭐 어떤 것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학 프로가 있으면 그걸 네네. 들으면 나도 위압인가? 나도 심장질환인가?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밖에 나가면 문을 잠그고 왔나? 뭐 이런 식의 모든 모든 것에 불안. 그러니까 좌불안석이고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하는 불안부터 시작을 해서 특정 불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 시선이 삐리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줍다든가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낯을 가린다든가 이런 것도 다 불안이고요. 뭐 고소공포 같은 데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불안한 거라든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수행 불안이라 실행 불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중요한 것을 수행할 때 불안한 거. 시험 볼 때, 앞에 나가 발표할 떨릴 때. 자, 그런데 대표적인 게 떨리면 너무 긴장이 되는 이 긴장감이 신체 질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손이 다다다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이런 것들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불안이란 감정이 탁 유발됐을 때 이게 바로 신체 증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자동 반응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될수록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불안이 유발되면 불안이라고 느끼기도 전에 먼저 얼어붙든가 몸이 꽁꽁 긴장되든가 아니면 머리가 하얘지든가 그다음에 얼굴이 빨개지든가 가슴이 뛰든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든가 이걸로 느낄 뿐이지 내가 좀 불안하구나 뭐가 불안할까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아주 반사회로처럼 딱 굳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거에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신경성자 붙는 질환들 있잖아요. 네.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대장 증상 이거는요. 아무리 대장을 치료하고 위장을 치료해도 이 불안한 감정을 잘 소화해내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럼 소용이 없어요. 내과 선생님은 또 이걸로 또 좀 유지를 하고 사신대요. 저한테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내과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 잘하는 선생님이 중간에 그 근처에 개업하면 아주 영향이 많으시대요. 농담처럼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될 때는 이게 내가 뭔가 이 마음하고 신체가 바로 연결돼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몸이 불편한 것이 혹시 이런 감정 또는 스트레스를 내가 잘 조절하는 것이 좀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반드시 이런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도 아이한테 어느 날 화를 내고 나서는 딱 뒤돌아서 애 자는 모습만 봐도 선생님 좀 마음이 찔리고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은희 씨 아버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시대의 아버님들은 왠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왠지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이 단 한 번이라도
사과의 뭐 어떤 이런 비슷한 뭐 제스처라든가 예, 그런 걸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얘기라든가. 네, 성인이 돼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고요. 예. 사춘기 때 이제 아빠가 화내는 걸 제가 좀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번은 술을 드시고 오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날 좀 이해해다오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셨군요. 네. 네. 사과는 아니어서 뭐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은 좀 아프긴 하네요, 선생님. 네, 근데 그거 사과예요. 사과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시대 우리 은희 씨 아버님 세대 분들은 자식한테 사과하기 참 힘들어하세요. 마음은 있어도. 네. 근데 이제 요즘 부모님들은 하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 하세요. 이제 아이한테 잘못하면 바로 일이 끝나고 나면 사죄하세요, 사과하세요,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 부모님이 참 힘드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그냥 약간 이론적인 걸 좀 풀어보자면,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유목민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네. 옛날 뭐 돌골족부터 해서 우리 그 몽고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고 생활 네. 양식도 비슷한데요. 이 유목민들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단위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나 말 안 들을래? 그러고 이렇게 옆에서 떨궈지면 네. 걔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 김씨네 가족, 오씨네 가족, 그러면 이 가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권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끌고 갈 거야 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모든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게 가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피를 이어가는 큰아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거고, 대신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 복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존을 하거든요. 이동을 해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 민족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뭔가 사죄를 한다는 건 내가 굴복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정의 권위라든가 모든 체계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참 사과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이 일종의 사과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여기 은희 씨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완전히 압도가 돼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일부는 굉장히 자상한 면도 있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를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별개로 나눠 보시자고요. 포도는 알들이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송이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싱싱한 알도 있었던 거고, 어떤 건 약간 껍질이 까진 것도 있고 약간 짓무른 것도 하나씩 섞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게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도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아이고 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 그것만 이렇게 좀 따내고 싱싱하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은희 씨 아버님도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를 뭔가 이렇게 조금 부분을 분리해서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지만 그 부분 중엔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마주치기 싫고 버리고 싶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은희 씨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님 자신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 씨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좋은데 코고 바로 코고 욱하고 버럭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만 좀 고치시면 100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아버지가 편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은희 씨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는 게 아버지한테는 전면적으로 자신을 바꾸라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기 전체를 버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가족에 대한 이제까지 권한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공포와 불안으로 아버지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시점에서 이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 씨가 아버지한테, 그래 우리 아버지는 열 중에 여덟은 좋아, 근데 그 욱 버럭 그것만 좀 바꾸면 우리 아버지는 꽤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좋은 점이 이제 버럭하시는 것 때문에 다 이제 막 묻히시는 그쵸, 상황이 되는 예. 건데요.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내가 거리가 좀 멀어지고 새로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식의 세상이었습니까? 은희 씨가 생각하셨던 세상은? 우선 결혼하면 저희 신랑이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었어요.